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번에는 뱅크웨어 글로벌 CBDC 인프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든 기업이죠.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헥토 파이낸셜. 요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많죠? 네, 맞아요. 특히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확 커졌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그런지 헥토 파이낸셜이 정말 발빠르게 준비를 시작했더라고요. 저희가 좀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오늘 이 회사의 전략 또 가능성까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행보가 그냥 단순 발표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2025년 6월 11일에 블록체인 보안 기업 하이파이브랩이라고 있거든요. 아, 하이파이브 랩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랑 업무 협약, 그러니까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협력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럼 어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의 핵심 보안 기술로 MPC, 다자간 계산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딱 명확한 방향을 잡은 거죠. 아, MPC. 그 다자간 계산 방식이요. 근데 헥토 파이낸셜이 원래 휴대폰 결제나 선불 충전, 지역 화폐 이런 사업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강점이죠. 그 경험이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의 도전일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훨씬 복잡하죠. 단순히 기존 인프라 위에 기술만 딱 얹은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보안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 MPC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MPC가 뭐냐면요.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그러니까 개인키 있잖아요. 네, 개인키. 이걸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아, 나눠서요? 네. 키가 한 군데 모여있지 않으니까 해킹 위험이 확 줄어들죠. 오, 그렇군요. 그리고 거래할 때도 여러 참여자가 이렇게 암호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이 뚫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보안성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냥 보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할 때도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듣고 보니 하이파이브 랩이 국내에서 MPC 관련 실증 사업 경험도 많고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랑 협업한 이력도 있다고 하니 기술적인 신뢰도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헥토 파이낸셜 쪽 관계자도 결제의 안전성, 신뢰, 이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검증된 보안 기술이 필수라는 거죠. 하긴 돈이 오가는 건데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꼭 시장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기본이고 그걸 어떻게 사업으로 푸느냐가 문제죠. 업계에서는 헥토 파이낸셜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업계에서는 이걸 단순한 결제 플랫폼 구축, 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기술력이랑 신뢰도를 동시에 잡으려는 약간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전략적인 포석이요? 네, 예를 들어 KB증권 리포트를 보면 헥토 파이낸셜이 가진 기존 지급결제 인프라의 이 MPC 보안을 딱 결합해서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면 뭘 하려는 거죠? 글로벌 B2B 결제나 국경 간 송금 시장까지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와, 글로벌 B2B 결제? 크로스보더 송금. 판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네,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을 노리는 거죠. 흥미롭긴 한데 근데 그 시장은 이미 경쟁이 엄청 치열하지 않나요? 기존의 강자들도 많고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맞아요. 경쟁이 치열하죠. 헥토 파이낸셜만의 차별점이랄까? 그런 게 이 MPC 보안 하나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MPC 기술 하나가 전부는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타이밍과 규제 환경 활용입니다. 타이밍과 규제 환경이요? 네. 핀테크 전문 매체들도 보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랑 맞물려서 헥토 파이낸셜의 이런 접근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준비 사례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정부 정책이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국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 이제 막 정비되고 있잖아요. 이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사업화할 수만 있다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확실히 규제가 어떻게 정비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하고 유통이나 결제 제휴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좀 규제 정비가 빠른 일본, 아니면 시장 자체가 큰 미국, 이런 쪽에 법인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랑 미국이요? 네, 일본은 규제가 좀 빨리 정비돼서 시장 진출 여건이 괜찮고 미국은 뭐 워낙 시장이 크니까요. 결국 관건은 속도랑 실행력이 됐네요. 하이파이브 랩하고 기술 개발 잘하고 파트너십도 잘 맺고 또 해외 법인 세워서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 와, 이게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할 일이 많죠. 저희가 앞으로 헥토 파이낸셜을 계속 지켜볼 텐데 어떤 점들을 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랄까요? 네, 핵심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그 MPC 기반 보안 시스템이 실제 결제 환경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이걸 증명해야 하고요. 네, 성능 입증. 두 번째는 국내외 파트너십 협상이 그냥 논의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계약이나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는지 그 속도를 봐야 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해외 시장, 특히 말씀드린 일본 같은 곳에서 실제 서비스를 잘 안착시킬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하고요. 해외 진출 성공 여부군요.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외부 변수인데 국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방향이 과연 헥토 파이낸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한 제약이 될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아, 법제화 방향도 중요하네요. 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술적인 준비나 사업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게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좋지만 실행이 중요하죠. 헥토 파이낸셜이 가진 기존 인프라랑 새로운 기술력이 잘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정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으니 다음번에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오, 좋네요. 특히 일부는 관련 법이나 제도를 꽤 정비했고 이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현황과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